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조선 노동자들 전쟁 중인 돈바스에 파견됐다. 조선 당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자국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 노동자들이 돈바스 지역에 파견된 시기는 지난 1월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규 노동자로 규모는 150여 명에 달합니다. 1차 인원은 평양 순항공항에서 고려항공으로 울라디보스토크에 들어가 모스크바를 거쳐 돈바스로 들어갔고, 나머지 인원은 울라디보스토크에서 볼고그라드를 거쳐 돈바스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주택, 학교, 상가 등 건물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 작업에는 러시아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들은 주로 통신, 교량 등 기술적인 부문에서 일하고 조선 노동자들은 건물 복구 작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당국은 지난 2022년에도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자국 노동자들 중 일부를 돈바스 지역에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인원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노동자 파견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 신규 노동력을 파견하는 것과 더불어 자국 노동자들을 전쟁 지역에 투입하는 것에 부담을 가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조선 내부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으며 특히 돈바스 지역은 확실히 러시아의 점령지가 됐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돈바스 복구 작업에 노동자들의 투입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돈바스에 투입된 조선 노동자들에게 임금 이외에도 위험수당을 별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러시아 본토 파견 노무자보다는 도네츠크로 가는 인원의 국가계획분이 조금 작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러시아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에다 위험보상금으로 돈을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돈까지 합치면 국가계획분이 1인당 매달 6에서 7만 루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군대 가기 싫어요. 조선 청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움직임 확산. 조선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평양시 소식통은 새 세대 청년들 사이에서 조국 보위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군입대를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봄 초모 기간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황해북도 소식통 역시 3월 초모 기간에 사리원시의 일부 새세대 청년들은 사회 직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군입대를 기피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뇌물을 꼬여서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자식이 입대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새세대 청년들은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기보다는 돈벌이를 해 경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며 개인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새 세대의 가치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특별한 결함만 없다면 대부분 군 복무 후 제대 시 입당이 가능했고 군사 복무와 입당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과도 같은 것이었으나 지금은 입당 문턱이 높아져 발전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다 보니 청년들이 군 복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운이 좋아 입당하더라도 제대군인 당원에 대한 사회적 우대나 혜택이 이전만큼 크지 않고 오히려 당원이라는 이유로 당과 조국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에 앞채를 맬 것을 강요한다며 그러니 자기 자신을 더 중시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 세대들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선 당국은 군 복무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각하면서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시 소식통은 새세대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인민군대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실성, 충성심만을 강조하는 사상교양에 힘쓰기보다는 이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화성지구 건설 앞당기기 위해 아동들까지 공사 현장 동원. 조선이 화성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공사 현장에 아동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소식통은 9일 데일리 NK에 화성지구 건설 현장에는 소학교 5학년부터 대학생들도 동원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은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소조 생활하는 특정 인원 외에 나머지가 건설 현장에 동원돼 자비를 하는데 가끔은 소조도 문을 닫고 전교생이 동원되는 일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 동원된 아동들은 주로 지대 정리, 물 깃기, 모래 자갈 벽돌 나르기,
풀 뽑기 등 어른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잡다하고 소소한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아동들을 건설 현장에 동원하는 이유는 평양 산림집 건설을 앞당겨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실제 그는 평양시에 벌려놓은 공사만 한두 군데가 아니다면서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동원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선 당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애국심을 갖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함입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시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을 키운다는 사상교육이라는 이유들 들어 아동들의 건설 현장 동원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 등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비준 당사국이지만 계속해서 아동을 강제 동원해 노동에 참여시키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소학교 5학년부터 사회주의 경제 동원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 문제시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동 동원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조선 주민들은 아동을 강제 노동에 내모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셈입니다. 세계뉴스 첫 번째입니다. 미일 정상 국방안보 협력 강화, 조일 정상회담 추진도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조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휘 통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원활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군의 계획성 및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조선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1조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면서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기회를 환영한다라면서 나는 일본 및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믿음이 있으며 나는 그들과의 대화 모색은 좋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소개하면서 조선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 및 인도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동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일미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며 회담 당일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해외 정상의 국빈 방문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총선 결과가 외교 정책에 미칠 영향은 10일 치러진 한국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해외 언론들도 이번 총선 결과가 앞으로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외교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대해선
조선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계획도 야당이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